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지금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이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 카톡방 주소창이 열립니다. 오셔서 무료니까요. 한번 뉴스나 그리고 가끔 제가 또 추천 정보 드리니까요.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댓글로 주소창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번 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쉽지 않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가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 시장도 유가로 인한 기술주들의 하락세, 대부분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단기 소폭 지금 떨어졌고요. 유가는 지금 이제 브렌트유 관련해서는 103달러 같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는 거의 한 98달러 정도를 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좀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MTN 식구가 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 회원님이 한 분이 런칭 후 첫 번째 이제 원금 회복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금 회복하고 원금들이 9% 수익이 났다. 이렇게 상당히 기분 좋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계좌까지도 친절하게 이렇게 9.37 정도 원금 회복하시고 일어났다고 인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요청까지 해드렸는데 주말까지 해서 지금 이제 MTNW 보시면 이제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요 밑에 내려보시면 고고스탁 민경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원금 회복 1호 기념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게 지금 뉴스를 좀 보고 제가 추천 종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 속에 기대치가 밑돈 경제지표, 유익증시 하락 마감했다는데요. 경제지표보다는 유가 급등이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트럼프가 이란에 이제 보면 하르그섬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란 유가가 거의 저장이나 이 지역에서 조그만 섬에 거의 90% 정도가 이 지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유가가 진행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이란과의 이제 좀 마무리 단계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하그르섬 석유 인프라는 건들지 않고 군사 목표물만 완전히 파괴했다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란이 간격에 이제 영내 석유 시설 반격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민감하다는 거는 이제 트럼프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유가가 계속 나오게 되면 국내의 어떤 유가 의존도는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 종목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쉽게 빠지진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특징 종목들, 그러니까 좀 유가랑 무시하고 또 좀 특징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정리적으로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한국 301조 조사가 표적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염두를 했어야 되는데, 반도체 등 비롯해서 이제 그게 뭡니까? 관세 협상 부분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조금 이제 결과가 위법이라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역법 301조다. 이게 이제 외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그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은 조사 표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트럼프가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북미 대화 원하냐? 이런 물어서 전달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차후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남 좋다면서 시기는 아직 여지를 남겨두지 않다.
그 말은 즉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만남보다는 이란과의 전쟁이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 해결이 되고 나면 뭐 뒤에 스케줄이 줄줄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상반기 안으로 러우 전쟁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빠르면 3월 말, 뭐 4월 중순경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 역시나 미중과의 정상회담도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지금 히토류가 지금 이제 보유량이 한 2개월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 좀 들리거든요.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시진핑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 좀 그 이란과의 전쟁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와중에 또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자기가 좀 뭔가 의시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조용히 만나면 되는데 이제 뭐 공산당 국가고 그죠. 여론이 별로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 쏘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미사일 쏘고 이러면 악재로 보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뭔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과시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우리가 안 좋게 봤지만 나중에 보면 뭔가 좋게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돼. 반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한국이 301조 반사익을 볼 수도 있다. 그 1호 투자는 원전 등을 제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전은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원전을 추천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을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이제 장투를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현대건설도 계속 들어가라고 합니다. 뭐 현대건설 아니어도 된다.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들어가고 우리 기술도 사가지고 계속 들어가는데 목표가 2만 원이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계속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도 결국에는 100% 먹고 나오긴 했는데 더 들어가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기는 어려워요. 이제 사는 거는 제가 볼 때 가는 막 올라타는 거가 없고 쉽지는 않은 자리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는 종목 올라타는 거라 개인적 입장에서 물리면 안 되고 그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 얼마 갔다, 삼전닉스 계속 간다, 목표치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목표가가 20만 원 오니 25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게 포모 현상이거든요. 계속해서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뭐 한 16% 나올 정도니까 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게 되면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되면 못 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 뉴스는 좀 듣지 않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전쟁 때문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반기 기업 실적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변수는 역시 이란 전쟁이겠죠. 열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AMD 주도로 인해서 빅테크 연합들이 AGI 광연결 컨소시엄을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6G 통신 테마들이 한때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섹터들은 꼭 하나는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우주항공 보셨죠? 중간에 계속 하죠. 지금도 움직였지만 어쨌든 우주항공도 결국에는 AGI 시대에 필요한 위성이고요. 그 위성 쪽에 필요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통신장비업종도 필수품입니다. 파생주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AI 기술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지금 통신장비업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 150 액티브 등 ETF 5종이 상장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인데 미래에셋이 추구하는 게 미래에셋 타이거 기술 이전 액티브가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이 덕분에 이제 금요일 날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등 뭐 여러 가지 지수를 체크하는 상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역시나 뭐 이제 미래세죠. 기술 이전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좀 이상급등하는 종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다음날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며칠 있다가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래 보도록 하고, 역시 이제 금요일 날에 저희 회원님 원금 회복하셨던 분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9% 수익 났다. 왜 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원금 하셨습니까? 9% 주입니까? 예, 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인정을 또 한번 다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저희도 공략을 좀 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고체 산업을 열려던지죠. 역시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가 LS 머티리얼즈, 이게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MTN 오기 전에 추천했던 애거든요. 장투로 들어간다. 장투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LS 머티리얼즈도 고체 산업을 열려던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금요일에 상가를 갔어요. 계속 들어가라 했거든요. 1차 15,000원 가고 나머지는 15,000원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보면 이제 2만원 간다. 작년 10월달에 추천했잖아요. 5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요런 데서 사가지고 빨리 먹으면 더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MTN 와서 추천했던 게 범한표열세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좀 물에 살짝 떨어지거나 하긴 했는데 원래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섹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만원까지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에 또 이 한선 엔지니어링도 고체 산업 열려전지죠. 중요한 거 보세요. 아침 9시 57분에 문자를 보내줘요. 아침 9시 57분에.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얼마에 시작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선 엔지니어링. 시초가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가격을 전해줍니다. 바로 사셔야 됩니다. 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바로 주문해야 된다 했거든요. 설명 계속 들고 바로 주문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도 아침에 57분에 문자를 보내줬죠. 바로 들어가십시오.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14,300원, 13,500원인데 시초가 13,400, 14,350원. 바로 주문해야 돼. 그래 시초가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가지고 아침에 16% 정도 먹고 나갔다. 종가 들고 있어서 16% 수익이다, 그죠? 어쨌든 수익도 쉬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HFR도 여기 보시면 아침 8시 56분에 보냈습니다. 27,500원에서 28,300원에 이제 시작하면 바로 주문하라. HFR. 바로 주문하라. 근데 이제 이게 혹은 그 이하로 시작해도 바로 매수해야 된다. 마이너스 하나 바로 매수해야 된다. 이랬는데 27,200원이거든요. 27,200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올라갔죠, 그죠? 바로 또 밀어주고 바로 올라가서 우리 29,000원에 팔았습니다. 바로 아침에 28,800원에 제공량을 시켜드렸거든요. HFR 와서 바로 9시 5분에 바로 28,900원에 절반 매도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29,600원이 몇 분이겠습니까? 9시 9분이거든요. 문자를 5분에 보낸 거예요. 9시 5분에. 9시 5분에. 이게 1분봉이죠. 아까 보면. 이게 3분봉이거든요. 쭉 보면, 여기서 떨어질 때 산 거예요. 막 사가지고, 8시 5분에, 9시 5분에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침에 단타 쳐야 되는데, 오늘 무조건 아침에 집중해야 된다. 딱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종목 딱 정해드렸거든요. 이거 사라. 그래, 이것도 보면 아침에 8시 9분이죠. 문자를, 9시 9분이죠. 9시 5분에 문자를 보내줍니다. 28,900원 물량을 깔아놔라. 주문을 미리 내놔라. 그래야 체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V에 딱 걸려가 넘어가면 3만원 이상에서 팔겠다. 나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보시면, 문자대로 하죠. 문자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문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았고. 그죠? 팔았고, HFR. 팔았고, 보시면, 그죠? 절반 매도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오전에 다시 추천을 드렸는데, 매수관이 안 왔어요. 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26,800원 정도까지 매수하라 했는데, 매수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놔두고, 그래서 먹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전약품이라고, 금요일 날에 공략을 좀 했었거든요. 목요일에 공략을 했었는데,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3월 10일 날 사가지고, 이제, 4,050원, 4,150원에 매수관이었는데, 아무 매수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4,200원까지 매수하라 했어요. 3월 10일 날에. 수정해서. 다 매수시켜 넘어와서, 이제 팔고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올라간 이유가 미래에셋 타이거 때문에 들어왔죠. 그래서 수익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우리 더 들어갔습니다. 한 종목 더 들어갔던 게 이제 타이라뷰를 좀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 무료 방송에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8,500원대.
이하로 추천드리는데 월요일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신용은 또 이제 32조 1000억이고요. 거기에 닦으면 이제 120조로 좀 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가입니다. 유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저 카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중 주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나와야 된다. 이란과의 문제가. 왜냐면 이게 트럼프가 또 상당히 좀 초등학생적이라서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승전 미국의 어떤 지수를 올리기 위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뭐 로우 정전처럼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협상도 남아 있어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만약 이게 3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중동발에 관련했던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최대한 급등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일단 뭐 보셔야 되는가? 대체 에너지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뭐 금요일 날 유가는 어쨌든 월요일 날에 아침 유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요일 날에 보시면 돌아가면서 잠깐 나왔거든요. 암호 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산 엔지닌이 급등했잖아요. 한산 엔지닌. 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원래 신고점 돌파해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애가 범한 퓨얼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범한 퓨얼셀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애들 우리가 MTN에 들어오자마자 31,500원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조금 돌고가 된다. 잠수함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종목도 지금 전고점 돌파되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뭐 이란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럼 이런 애들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 종목 체크를 하고 하지만 범한 퓨얼셀은 캐나다 잠수정까지 관련돼 있다는 거 아시고 좀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은 이제 두 번째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6G 통신 장비 업종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광통신, 광속유 관련된 종목들인데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 광통신, 광속유,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업종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대형주는 무조건 한 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는 단타 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들 보시면 뭐 LK 삼양, 뭐 아주아이비 투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주포가 작업들이고 그 다음에 뭐 스피어, 그죠? HVM 뭐 이런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좀 기관이 작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MTN 오기 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MTN 오기 전에 올해 추천 종목들로 해서 처음 추천드렸던 게 올해 처음에 상가 나왔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처음 상가 나왔던 게 우리 방에서 오기 전에 상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2026년 1월 2일 첫 상가가 요겁니다. 근데 제가 MTN에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딴 데서 추천해 계속 들어가라 했거든요. 상가 나왔어요. 계속 상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가 13,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스피어를. 계속 들어가라 했단 말이지. 그죠? 얼마까지 했습니까? 52,000원 가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통신 장비 업종도 대형주 관련 종목을 조금씩 한번 쭉 저점 잡아놨으면 가져가 보시는 게 괜찮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요 통신 장비 업종에서도 광통신, 광속유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대한광통신이죠. 머큐리, 라이코미, 사역선 종목 있고 RF 모터리얼즈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 괜찮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물량을 좀 잡아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그죠? 그 다음에 HFR, 그죠? 이런 애들도 지금 조정 다 금강공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강공시 받았지만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됐을 때 조정받을 때 좀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력선 종목으로는 이제 나무기술, 뭐 옵티코어, 뭐 이런 데도 있고 역시나 뭐 이제 센서뷰도 월요일날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데도 월선 설정해서 단계로 좀 떨어지면 단타를 한번 보셔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머큐리나 이런 애들은 이제 급등한 나머지 이제 금강무시 다 봤거든요. 금강무시 받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 봐야 된다. 유가 관련해서 이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태양광 이런 애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 종목들,
그러니까 뭐 금구석 이런 거 사지 말고. 그죠? 언제든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급등했다 또 정가공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그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다? 17일 날 미래에셋 증권에서 타이거 기술 이전 관련했던 액티브 상장되잖아요. ETF. 바이오 액티브 ETF 상장되는데 이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또 대형주 종목들이잖아요. 대형주 종목들 중에서도 뭐 지아 이노베이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알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이름이 벌써 다 수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애들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가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음코니 테라피uti스 이런 거 또 꼭 떨어지게 되면 잡아가라. 2월달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애들이잖아요. 이거 잡아가라. 국전약품 이런 거 잡아가라. 이런 것도 얼마나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우리도 온코니 테라피uti스 공유 멋있습니다. 대원전선 가져가라. 대원전선 이런 거 떨어질 때. 제가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졌지만 조금만 진전되면 다시 갈 수 있는 애. 그래서 우리도 공략 못한 게 온코니 테라피uti스 공략 못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섹터들의 수급이 좀 더 아직까지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조금 끝날 조짐이 나오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이제 종목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내일 이제 17일 날에 이제 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 이전 관련했던 종목 중에서 조금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SD큐브나 이런 애들 막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그죠? SD큐브. 그 다음에 또 부강약품 이런 애들도 막 올라왔단 말이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또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또 V자인 반등인데, 이런 거 생각하고 에인드바이오나 이런 거 한번 꼭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장세가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도 이제 뭐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뭐 이제 휴전하자, 뭐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장 수급도 좀 어정쩡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정쩡할 때 신규 상장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신규 상장주가 또 제약바이오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의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규 상장되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이제 IPO를 좀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보면 이제 신규 상장의 기관들의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좀 많이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시세 흐름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17일 날 있을 액티브 미래에셋 액티브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이런 애들 보여드리면 공모주 관련해서 그죠? 이런 애들 다 제약바이오거든요. 그죠? 16일 뭐 신규 상장 카나프 테라피uti스 이런 16일에 상장되잖아요. 이 제약바이오거든요. 이게 기경균이 좋아서 또 상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IM 바이오로직스 이따 기관 종목이거든요. 라센스 메디칼 이런 애들도 다 제약바이오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서 좀 분위기를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MD바이오 같은 것도 단가 좋고 단가 비싸니까 정고점 노리시고요. 이런 것들도 한 6만 8천원 정도대 떨어지면 조금 이런 것들 좀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뭐 리가켄바이오, 에벨바이오, 뭐 에이프릴바이오, 뭐 알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알지노믹스 이런 애들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이미 좀 붙을 대로 좀 붙었고 뭐 이런 애들도 이것도 이제 정고점이 돌파를 했잖아요. 이미 정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알지노믹스도.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단타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급등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또 의료 AI 쪽이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폴라리스의 형제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오픈 AI와 손잡고 지금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때문에 들어왔는데, 덕분에 이제 셀바스 형제들도 좀 들어왔고, SK AI나 뭐 이런 애들 좀 들어왔었죠. 그 덕분에 이제, 그게 오름 테라피uti스도 좀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온코니 테라피uti스도 좀 올라왔죠. 많이 급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이제, 그, 의료외 쪽에 당연히 수급이 좀 좋아서, 저런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월요일 날에 단타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타로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러우 전쟁 때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뭐 방산주 수급 들어오고 뭐 유가 급등하고 가스 급등했다가 중간에 결국엔 식량 급등했었죠. 그리고 나 식량 급등하고 나면 이제 원자재 관련했던 광물, 뭐 히토류, 뭐 그다음 알루미늄, 아연 뭐 이런 애들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수급 들어왔던 게 알루미늄이었어요. 그때는 러시아 쪽에 알루미늄 생산이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공장이 뭐 그쪽에 있다. 뭐 이런 소식을 해서 알루미늄 급등을 했었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도 삼알루미늄, 남산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좀 대량거래 수반에서 움직이는 거 봤을 때 한 차례 더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미특별법 그 관련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주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이게 확실한 어떤 이제 투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전이 지금 이제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변압기 전력 설비는 다시 또 엮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역시 보유자의 명령이고, 역시나 저희도 뭐 대원전선은 아직도 계속 들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차례 더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한테는 또 악영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반도체 관련했던 부분들, 특히나 한미 반도체, 지금 특히나 HBF 테마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전쟁만 딱 끝나면 바로 급등할 조짐이에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비전, 뭐 이런 애들, 다 이런 애들, 뭐 장기화되면 그래서 떨어져요. 리노공업, ISC 이런 애들도 미국 그게 뭡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정말 견조한 조정이거든요. 잘 받고 있다. PSK나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다시 올라와요. 뭐 솔브렌 홀딩스 같은 애도 마찬가지고. 솔브렌 홀딩스, 뭐 이런 애들도 충분히 한 번 더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테크윙도 괜찮죠. 테크윙. 이런 애들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HBF 테마 쪽으로 해서 꼭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도 좋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쪽으로 재차 한번 더 수급이 많이 이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 관련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6G 테마. 이게 좀 대용주, 그 다음에 소용주는 단타치고 대종주는 무조건 물량 모아가서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미래셋 증권 타이거 그죠?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는데, 다른 ETF도 상장이 됐지만, 좀 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급등했는데, 에임드 바이오, 뭐 이런 것도 한번 적고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형제나 알루미늄 단타 치시고, 뭐 그 밖에, 뭐 원전 전력 들고 가시고,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은 꼭 분할 매수로 해서 들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다 금광무시 걸리거든요. HFR 경고, 오이솔전, 뭐 단일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코섹시스 거래별로 없고, 솔리드 뭐 단일가 뭐 걸리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 조금씩 떨어질 때 물량 잡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원금 회복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뭐 안는 원금 회복 정말 축하드리고, 기념으로 여기 지금 일요일까지 지금 내일까지, 제가 내일 저녁까지 이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가지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십시오. 제가 또 다른, 또 원금 회복 또 나오거든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 계좌가, 우리도 얘기 드렸지만, 단번에 원금 회복하는 경우보다는 계좌가 우상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계좌가 불어나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가속도를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되어야지 원금임 대비 이제 돈이 버는 거지. 한 달에 원금 대비 10%만 수익 나도요. 나중에 뭐 불러나고 보면 이제 뭐 12월 달 한 1년 되잖아요. 그 원금 대비 총 원금 대비 뭐 한 250배, 300% 수익 나요. 꾸준하게. 그렇게 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벌다 보면 어느 순간 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뭐 1억이 10억 돼 있고 20억 돼 있고 그래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뭐 뻥튀기해서 이제 뭐 한 달에 2억 만들겠다, 3억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 잘 없거든요. 그렇게 주식했다가는 전부 다 뭐 투기를 합니다. 급해지기 때문에. 절대 주식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급등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종목을 많이 드립니까? 라고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종목을 두세 개밖에 안 줍니다.
두세 개밖에 안 주고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 나면 이거 팔아가지고 나머지 쭉 들고 가라거든요. 들고 가고 그 돈 가지고 또 삽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면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또 다음날 또 들어야 되는데 들고 있는 게 우선이에요. 들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사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늘어날 일이 없다. 뭐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쟁 때문에 떨어질 경우는 어쩔 손절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수익 드신 게 훨씬 많아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죠. 손절은 뭐 마이너스 10% 하면 수익은 뭐 20% 30%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계좌가 불어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리 원칙 잘 지켜서 매매하시고 지금은 증시는 제가 볼 때 초보자분들이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꼭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대표 고고스탁TV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MTNW 가시면 이제 이벤트 일요일까지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좀 더 좋은 종목에서 좀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또 저녁에 강의 있습니다. 강의. 제가 이번 주에 또 수요일 날 강의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강의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게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종류가 전약 구강장, 정강오약장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금요일 날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전약 구강장이었죠.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이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